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뉴스만 보시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됐다. 2024년도 1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대로만 따라하게 되면 차트 트레이더들은 굉장한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적 분석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니플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1달러 바로 돌파할 거니까 많은 비중 엄청나게 실어서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차트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확실한 수익과는 더욱더 크게 가져간다라는 거. 그리고 1달러 돌파 가능성은 뭐 당연하겠지만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이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717.3원입니다. 자, 0.4% 상승하고 있죠. 자, 지금 반등 구간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반등은 나왔긴 했으니까 브레이크 라인을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나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자,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경험이 있죠. 자, 어느 라인에서 멈추고 올라왔습니까? 바로 700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700원 라인대를 확인하는 결과치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 경기 상황이 나빠졌다. 그래서 떨어졌던 단가가 7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린 여러 번 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미국의 경제 침체 신호, 이게 얼만큼 시장에 파격적인 효과를 주는지, 이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모두 다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떠한 부분이었는지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지난 9월 6일 날짜로 나왔던 미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 말 그대로 농부가 아닙니다. 농업을 일을 안 하는 직장에 대해서 고용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예측치가 164K였는데 실제로 142K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낮아졌죠.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 우리 미국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아직 안 낮춰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의 주된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도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와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받고 떨어졌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금리는 뭐 다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열리면 금리 인하는 할 거거든요. 인하는 할 것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 라고 한다면 중앙은행들은 뭘 합니까?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엄청난 돈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엄청 힘들었죠. 힘들었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푸니까 다시 경제가 빠르게 올라왔죠. 코로나 때 엄청난 시장이 박살났었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큰 돈 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해당되는 중앙은행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경기상이 나빠졌다라고 해서 700원까지 떨어졌던 니플이었습니다. 다시 회복한다면 빠르게 상승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9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9월 12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CPI라고 하고 PPI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도 당연히 금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이 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 미국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가 1.01, 나스닥이 2.55, S&P가 1.73% 떨어졌죠. 왜 이걸 보릅니까?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당연히 이 기업들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주식시장이 나빠. 금리가 너무 높아.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이 주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죠. 주식이 떨어진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면 코인 시장에서 매도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미국 증시까지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플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왜 올라갈 것을 자신하고 있냐? 말 그대로 리플과 SEC는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죠. 왜?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외적인 이벤트의 가장 꼭대기에는 1,000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 길고 긴 박스권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SEC권이랑 리플이 해소가 되었다. 물론 SEC가 다시 10월 달까지는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물론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오늘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와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더욱더 커진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리플코인은 증권성 혐의를 벗었다. 그러니까 SEC한테 완벽하게 증권 혐의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3대 코인의 자리로 위치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 세 가지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증권성 혐의를 계속 받다 보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왔다. 근데 3대 코인임은 벽임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지금 리플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여전히 바닥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리플이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자, 수탁 사업은 은행이란 거거든요. 은행처럼 은행에 보관을 하고 해당되는 그 부분으로 대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한국 시장의 이 수탁 사업이 엄청나게 상승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해당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사업 규모가 커질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부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리스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돼도 겐슬러 SEC의 위원장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릴 것이다 라고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이 커스터디 시장 규모 자체가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사업의 규모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 그러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은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 베팅이 더욱더 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달 첫 영업일 날짜로 항상 나오는 에스크로 물량 뭡니까? 10억 개의 리플이 발행되었다. 이게 락업이 해제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리플 코인 지난 9월 첫째 주에 어땠습니까?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10억 개의 리플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락업이 해제되고 다시 락업이 되는 과정은 매달 첫 영업일날 항상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9월 1일날 보시면 말씀드렸던 5억 개, 2억 개, 3억 개가 계속적으로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재차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락업이 새롭게 되면서 8억 개가 락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뉴스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뉴스는 9월달 부진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규모 리플의 덤프가 나오고 있다.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가 선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9월 2일 날 말씀드렸던 10억 개의 리플이 잠금 해제되었다. 락업이 해제되었고 2억 개가 토큰을 판매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9월 6일 추가로 1억 5천만 개를 더해 이번 달에 더 큰 판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2억 개 플러스해서 1억 5천만 개, 마찬가지로 3억 개가 넘는 분량이 매도가 나온다. 이 매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매도로 나와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매도가 나온다는 건 블록 딜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블록 딜을 형성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당연하겠지만 블록 딜이라는 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 그만큼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함께 살 수 있는 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것도 한번 보시죠. SEC 리플 소송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리플의 항소 결정, SEC가 10월 달까지 항소할 수도 있다, 없다. 말들이 많죠. 근데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현재 SEC의 위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달에 항소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건 믿을 수가 없죠. 미국의 기관이라는 분이 해당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크게 작용될 만한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항소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SEC 위치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 또한 이것도 한번 보시죠.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하면서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포기를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SEC는 코인 시장을 압박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SEC는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인데 CFTC는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SEC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CFTC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같은 기관들끼리도 의견이 틀리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죠.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 민주당 대선 후보도 노선을 바꿨는데 당연하겠지만 민주당에 큰 힘을 얻고 있었던 SEC는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가져온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현재 SEC는 이렇게나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해당되는 부분 리플과 SEC는 어떻게 합니까? 1억 2,500만 달러의 판결에 유예 합의를 했다. 유예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9월 달 초까지 내야 됐었는데 이거 10월 초까지 연기하자. 라고 하면서 SEC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리플의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고 있고 합의를 했다라는 건 유예 판결에 합의했다. 안 낸다는 게 아닙니다. 1억 2,500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당장 내느냐? 아니죠. 10월 달까지 유예한 다음에 10월 달까지 그 자금을 돌리는 게 리플사로서는 더 이득이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해당 회사에 이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예하는 것은 적극 창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우리는 어떤 걸 갖고 가야 됩니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에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할까? 1,000원을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SEC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항상 1,000원 라인을 못 뚫고 내려왔던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왜? SEC 거는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 1,000원을 돌파했을 땐 확실한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확실한 시세가 나온다고 하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리플 코인에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 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만큼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할까? 이것도 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 또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죠. 자, 리플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리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올라갈 것이다. 자, 순서대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다.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참고로 미국 입장에서는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2의 화폐 단위의 달러의 움직임을 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건 리플은 당연히 미국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회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두 번째로 IPO가 뭡니까? IPO는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기업을 공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ETF는 펀드, 해당되는 펀드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SEC가 이걸 승인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SEC랑 리플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모멘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제 SEC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25년도 초에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리 겐슬러가 없어진다. 이 두 가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25년도 외에 확실한 슈팅운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이고 지금 너무나 지긋지긋한 박스권 라인에 현재 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수익과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어떠한 매수 시점과 어떠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드리면 이 모든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1000원을 돌파했을 때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문자를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고요. 답장을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만드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